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신장내과 전문의 김민지입니다. 오늘 하루 식탁 위에 어떤 반찬이 올라왔나요? 아마 많은 분들의 밥상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계란일 것입니다. 요리하기 쉽고 맛도 좋고 무엇보다 영양가가 풍부해서 오랫동안 우리 곁에서 사랑받아온 식재료니까요. 하지만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 이 계란 하나를 두고 참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단백질이 중요하니 하루에 2-3개씩 꼭 챙겨 드신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신장에 나쁘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예 입에도 대지 않으십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특히 60살이 넘어가면서 우리 몸은 예전과 다른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약이 될 수도, 반대로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20여 년간 임상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깨달은 신장을 지키면서도 건강하게 계란을 섭취하는 지혜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넘겼던 아침 식사 습관 하나가 어떻게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인 신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내 몸에 딱 맞는 섭취량은 과연 얼마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나이가 들수록 신장 건강에 이토록 예민하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속에는 주먹만한 크기의 강낭콩 모양을 한 장기, 바로 신장이 등 뒤쪽에 2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신장은 우리 몸에서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거대한 정화 공장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활동하며 만들어낸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몸에 필요한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죠. 젊고 건강할 때의 신장은 그야말로 성능 좋은 최신형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을 쏟아부어도 빠르고 깨끗하게 불순물을 걸러내며 거뜬하게 제 기능을 해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우리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흰머리가 늘어나듯 몸속 장기들도 자연스럽게 노화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40대 이후부터 신장의 여과 기능은 매년 조금씩 자연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1년에 1% 정도씩 기능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이것이 쌓이고 쌓여 70대가 되면 젊었을 때와 비교해 신장 기능이 무려 30%에서 40%까지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병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지만, 문제는 우리의 식습관이 이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예전에는 1시간이면 처리할 수 있었던 노폐물의 양을 이제는 2시간, 3시간이 걸려도 다 처리하지 못하고 헐떡거리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젊었을 때와 똑같은 양의 고단백 식사를 아무런 조절 없이 계속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계란이 등장합니다. 계란은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어 완전 식품이라고도 불리지요. 하지만 단백질이라는 영양소는 우리 몸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찌꺼기를 남깁니다.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분해되면 물과 이산화탄소로 변해 호흡이나 땀으로 비교적 쉽게 배출되지만, 단백질은 다릅니다. 단백질에는 질소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분해되면서 요소와 같은 질소 화합물, 즉 독성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이 노폐물은 오직 신장을 통해서만 소변으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는 것은 신장이라는 공장에 처리해야 할 산업 폐기물을 잔뜩 들여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공장 설비가 생생할 때는 야근을 해서라도 다 처리해낼 수 있지만, 설비가 낡고 인력이 부족한 상태인 노년기의 신장에는 이것이 엄청난 과부하로 다가옵니다. 처리되지 못한 노폐물들이 혈액 속에 둥둥 떠다니며 쌓이게 되면 우리 몸은 서서히 중독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를 요독증이라고 합니다. 혹시 최근 들어 이런 증상을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자려고 누웠는데 소변이 마려워 하룻밤에도 3-4번씩 잠을 설치시지는 않나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굴이 퉁퉁 붓거나 저녁이 되면 신발이 꽉 끼어 발목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지는 않으신가요? 소변을 보고 물을 내리려는데 거품이 비누를 푼 것처럼 많이 나고 한참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던가요? 또는 특별히 힘든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겁고 입맛이 뚝 떨어지며 밥 생각조차 나지 않는 날이 늘어나지는 않으셨나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증상을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요즘 좀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침묵의 장기인 신장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보내는 아주 위급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신장에 부담을 주는 식습관을 고집하신다면 결국 신장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망가지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평생 기계의 힘을 빌려 피를 걸러내야 하는 투석 생활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신장학회의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투석을 받는 환자의 수는 이미 10만 명을 훌쩍 넘겼고 그 숫자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식습관을 조금만 일찍 교정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덜컥 겁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신장을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 계란을 딱 끊어야겠다라고 조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모순된 말이냐고요? 제가 진료했던 70대 초반의 김철수 아버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졌다는 결과를 받으시고는 스스로 단백질 섭취를 엄격하게 제한하셨습니다. 아침마다 드시던 계란도 끊고 고기도 멀리하고 오로지 채소와 밥 위주로만 식사를 하셨죠. 신장을 아끼겠다는 지극한 정성이셨습니다. 그런데 반년 뒤 병원을 다시 찾으신 아버님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 수치가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전신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눈에 띄게 말라 있었고 걸을 힘조차 없어 자주 넘어지시는 바람에 타박상까지 입으신 상태였습니다. 면역력이 바닥을 쳐서 감기를 달고 사셨고 폐렴 초기 증상까지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층 건강의 가장 큰 딜레마, 근감소증의 공포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기관이 아닙니다. 혈당을 조절하는 저장소이자 뼈를 보호하는 갑옷이며 면역 시스템을 유지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숨만 쉬어도 근육이 자연적으로 빠져나가는데 여기에 단백질 공급까지 끊어버리면 근육은 걷잡을 수 없이 소실됩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사실은 우리 몸이 영양 부족 상태가 되면 에너지를 얻기 위해 자신의 근육을 분해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내 살을 깎아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근육이 분해될 때도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와 똑같이 질소 노폐물이 발생합니다. 결국 단백질을 안 먹는다고 해서 신장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육은 근육대로 잃고 신장은 신장대로 노폐물을 처리하느라 고통받는 최악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란은 우리 혈액 속의 알부민 수치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알부민은 혈관 안에 수분을 붙잡아 두어 부종을 막고 영양소를 온몸으로 배달하는 아주 중요한 단백질입니다. 이 알부민 수치가 떨어지면 다리는 붓고 기력은 쇠하며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먹느냐 마느냐의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핵심은 내 신장 상태에 맞춰 얼마나 지혜롭게 조절해서 먹느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내 신장은 지금 어느 정도의 상태이며 계란을 몇 개나 먹는 것이 안전할까요? 이 기준을 잡기 위해 여러분이 꼭 확인하셔야 할 수치가 하나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표를 꺼내보시면 사구체 여과율, 영어로 GFR, eGFR이라고 적힌 항목이 있을 겁니다. 이 숫자가 바로 여러분 신장의 점수이자 식단의 나침반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사구체 여과율이 60 이상이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이거나 아주 경미하게 감소한 단계이므로 하루에 계란 1개 혹은 2개까지 드셔도 충분히 소화하고 배출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는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 양질의 단백질을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신장을 돕는 길입니다. 하지만 수치가 45에서 60 사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단계로 하루 1개 정도의 계란은 괜찮지만 그 외에 다른 고기나 생선 섭취량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총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수치가 45 미만, 특히 30 미만으로 떨어졌다면
이때는 정말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신장이 많이 지쳐있는 상태이므로 계란을 매일 드시기보다는 이틀에 한 번으로 줄이거나 노른자를 제외하고 흰자 위주로 드시는 등 섭취 전략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단백질 섭취를 무작정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딱 맞춰서 공급하는 기술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죠. 많은 분들이 자신의 정확한 수치를 모른 채 그저 좋다더라, 나쁘다더라 하는 말만 듣고 식단을 결정하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는 꼭 지난 건강검진표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아는 것이 모든 치료와 예방의 시작입니다. 이제 내 몸의 상태를 파악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신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근육을 지킬 수 있는지 그 황금 비율과 실천 방법에 대해 궁금하실 겁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연구와 임상 결과로 증명된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공식이 숨어 있습니다. 돈을 들이지 않고도 내일 아침 밥상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 비법에 대해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 중 하나는 계란을 단독으로 혹은 밥과 함께만 먹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장을 생각한다면 계란에게도 짝꿍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바로 식물성 단백질과의 조화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인 계란만 편식하게 되면 우리 몸은 산성화되기 쉽고 신장은 이 산성 물질을 중화시키느라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하지만 콩이나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적절한 비율로 섞어주면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신장의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계란이 주는 영양은 챙기면서 신장이 받을 스트레스를 식물성 단백질이 덜어주는 완충작용을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첫 번째 황금 법칙은 바로 1대1의 원칙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인 계란을 하나 드실 때 반드시 식물성 단백질인 두부나 콩 요리를 같은 비율로 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반찬의 개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신장 내에서 일어나는 생화학적 반응의 균형을 맞추는 과학적인 접근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일 아침에 반숙 계란 하나를 드실 계획이라면 여기에 두부가 듬뿍 들어간 슴슴한 된장국 한 그릇을 곁들이시는 겁니다. 혹은 계란찜을 하실 때 계란만 풀어서 하지 마시고 두부를 으깨어 절반 정도 섞어서 조리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계란의 동물성 단백질 6g과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 5에서 8g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대규모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의 일부를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했을 때 만성 신장 질환의 진행 속도가 현저하게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에 풍부한 항산화 물질과 식이섬유가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나오는 독소를 흡착하여 대변으로 배출시키고 신장의 혈류량을 개선하여 여과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맛도 훨씬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것은 덤이죠.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원칙은 내 몸무게에 맞는 정량 계산입니다. 우리가 약을 먹을 때도 정해진 용량이 있듯이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단백질은 약이자 동시에 독이 될 수 있기에 정확한 양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적게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저와 함께 구체적인 숫자를 계산해 보셨으면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4구체 여과율이 60 이상인 초기 단계라면 체중 1kg당 0.8에서 1g 정도의 단백질이 적당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필요한 총 단백질량은 48에서 60g 사이가 되겠죠. 이 정도면 근육을 유지하고 면역세포를 만들어내는데 충분한 양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중기 이하로 떨어져 의사로부터 단백질 제한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으셨다면 체중 1kg당 0.6에서 0.8g으로 낮춰 잡으셔야 합니다. 60kg 기준으로 하루 36에서 48g 정도입니다. 보통 중간 크기의 계란 한 개에는 약 6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만약 하루 허용량이 40g인 분이 계란 2개를 드신다면 이미 하루치의 30%를 섭취하신 셈입니다. 그러니 점심이나 저녁에 생선한 토막이나 고기 반찬을 드실 계획이 있다면 아침 계란은 1개, 혹은 반 개로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루 전체의 총량을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식단을 구성하는 습관. 이것이 투석을 막고 신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습관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또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계란 노른자에 대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콜레스테롤 때문에 노른자는 버리고 흰자만 먹는다 라는 분들도 계시고, 영양은 노른자에 다 있으니 꼭 먹어야 한다 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신장내과 의사 입장에서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인의 수치에 따라 결정하셔야 한다입니다. 신장 건강에 있어서 콜레스테롤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인이라는 미네랄입니다. 이는 본래 칼슘과 짝을 이뤄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만드는 고마운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신장의 배설 기능이 떨어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건강한 신장은 몸에 필요한 인만 남기고 남은 것은 소변으로 내보내지만, 병든 신장은 이 인을 배출하지 못해 혈액 속에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혈액 속의 인 농도가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잉여인들은 짝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뼈 속에 있는 칼슘을 억지로 끄집어내어 결합하려 합니다. 그 결과 뼈는 구멍이 숭숭 뚫려 약해지고, 이렇게 빠져나온 칼슘과 인의 덩어리들은 혈관 벽에 달라붙습니다. 마치 수도관에 녹이 슬고 석회가 끼는 것처럼 여러분의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혈관 석회화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동맥경화로 이어져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을 급격히 높입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흰자에 비해 인이 월등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보통 계란 한 개에 90에서 100mg 정도의 인이 있는데 대부분이 노른자에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건강검진표를 보셨을 때 혈중 인 수치가 정상 범위인 4.5를 넘어가시는 분들이라면 안타깝지만 노른자 섭취를 과감하게 줄이셔야 합니다. 흰자 2개를 드실 때 노른자는 1개만 섞으시거나 심한 경우에는 흰자만 드시는 것이 혈관을 지키는 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정말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모든 인이 다 똑같이 나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품 속에 들어있는 인은 크게 2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바로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유기인과 가공식품에 첨가제로 들어가는 무기인입니다. 이 둘은 우리 몸에 흡수되는 비율, 즉 흡수율에서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햄, 소시지, 어묵, 맛살 같은 가공육이나 청량음료, 과자 등에 들어가는 인은 화학적으로 합성된 무기인입니다. 이 무기인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족족 90%에서 100% 가까이 아주 빠르고 강력하게 흡수됩니다. 심장이 쉴 틈도 주지 않고 혈액 속으로 쏟아져 들어와 인 수치를 순식간에 치솟게 만듭니다. 반면에 계란, 뽕, 견과류 같은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유기인은 단백질과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화기관이 이것을 분해하는 데 시간이 걸릴 뿐더러 식물성인은 30%, 동물성인인 계란도 60% 정도만 흡수되고 나머지는 대변으로 배출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이 마트에서 계란은 신장에 안 좋다던데 하면서 계란을 내려놓고 대신 간편하게 드시려고 햄이나 소시지를 집어 드신다면 그것은 호랑이를 피하려다 곰을 만나는 격이라는 뜻입니다. 가공육 100g에 들어있는 무기인은 계란 100g에 들어있는 유기인보다 신장에 가하는 타격이 3배, 4배 더 큽니다. 그러니 인 수치 관리가 필요하시더라도 가공식품을 먼저 끊는 것이 순서이지 영양덩어리인 계란을 무조건 멀리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천연재료인 계란을 드시되 노른자의 양만 조금 조절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전략입니다. 자, 이제 재료 선택과 양 조절까지 마쳤으니 어떻게 조리해서 먹느냐 하는 요리법의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같은 계란이라도 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신장이 받아들이는 부담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한국인의 식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날계란, 특히 뜨거운 밥에 비벼 드시거나 국밥에 넣어 드시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순이 넘으셨다면 그리고 신장이 약하시다면 날계란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살모넬라균 감염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날계란 흰자에 있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의 비타민 B군 흡수를 방해하여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날계란의 단백질 흡수율은 50% 남짓에 불과해 먹은 것에 비해 영양가는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소화불량만 일으키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푹 삶은 완숙 계란은 어떨까요? 위생적으로는 안전하지만 너무 오래 익히면 단백질 구조가 단단하게 변해버립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의 위장이 이것을 분해하려면 위산을 많이 분비해야 하고 위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스가 차고 더부룩함을 느끼게 됩니다. 신장과 위장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소화가 안 되면 신장의 컨디션도 덩달아 나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추천해드리는 최고의 조리법은 바로 반숙입니다. 흰자는 하얗게 익었지만 노른자는 젤리처럼 촉촉한 상태. 이 상태가 의학적으로 가장 이상적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반숙 계란의 단백질 흡수율은 무려 91%에 달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영양소가 손실 없이 우리 몸에 쏙쏙 흡수된다는 뜻이죠. 조직이 부드러워 위장에서 순식간에 소화되니 속이 편안하고 열에 의한 영양소 파괴도 가장 적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신장을 위해 제가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반숙 계란을 드실 때 계란을 가장 먼저 입에 넣지 마세요. 식탁 위에 있는 채소 반찬, 예를 들어 데친 브로콜리나 양배추, 오이 같은 식이섬유를 먼저 두세 젓가락 드신 후에 계란을 드시는 순서 바꾸기 전략입니다. 이것은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먼저 들어간 채소의 식이섬유가 위장과 소장에 그물망 같은 얇은 막을 형성합니다. 그 뒤에 계란이 들어오면 이 그물망이 계란 속에 있는 인이나 요동 물질이 혈액으로 한꺼번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고 천천히 흡수되도록 조절해줍니다. 마치 댐이 물을 가두어 홍수를 조절하듯이 식이섬유가 신장으로 가는 독소의 속도를 늦춰주는 것이죠. 이 채소 먼저, 계란 나중에 식사법은 신장뿐만 아니라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어 당뇨 관리에도 탁월합니다. 신장 질환과 당뇨는 바늘과 실처럼 따라다니는 병이니 이 습관 하나로 2마리 토끼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란 요리를 할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름입니다.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높은 온도로 튀기듯이 만드는 계란 프라이. 참 맛있지요. 하지만 기름이 고온에서 산화되면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염증 유발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물질은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며 신장의 미세한 필터 조직을 공격하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라이보다는 물을 이용한 조리법, 즉 삶거나 찌는 방식 혹은 수란처럼 물에 익히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꼭 프라이가 드시고 싶으시다면 코팅이 잘 된 팬을 사용하여 기름량을 티스푼 하나 정도로 최소화하시고 불을 약하게 조절하여 타지 않게 익히셔야 합니다.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사용하신다면 발연점이 낮으므로 요리가 끝난 뒤에 살짝 뿌려서 드시는 것이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장을 지키는 계란 섭취의 원칙들을 하나씩 짚어보았습니다.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의 조화, 내 몸에 맞는 양 계산, 인에 대한 이해, 그리고 반숙이라는 조리법까지. 이 내용들이 머릿속에 잘 정리되셨나요? 하지만 이론을 아는 것과 실제로 밥상을 차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막상 부엌에 서면 그래서 오늘 저녁엔 구체적으로 뭘 해먹으라는 거지? 하고 막막해 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삶은 계란만 드시기에는 물리고 그렇다고 매번 새로운 요리를 연구하기도 힘드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 의학적인 원칙을 모두 지키면서도 맛도 좋고 만들기도 쉬운 실전 식단 예시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신장에 좋은 짝꿍 식품들을 활용하여 누구나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3일간의 식단표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 식단만 따라하셔도 신장 부담은 확 줄이고 근육은 탄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당장 무엇을 장바구니에 담아야 할지, 어떤 순서로 요리해야 할지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로 시작할 수 있는 건강한 변화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첫째 날 식단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째 날 아침은 장 건강과 신장 보호를 테마로 합니다. 연숙 계란 1개와 염분을 줄인 슴슴한 청국장 찌개, 그리고 살짝 데친 시금치 나물입니다. 왜 이 조합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란의 동물성 단백질과 청국장의 식물성 단백질이
1대1로 완벽한 균형을 이룹니다. 특히 청국장에 들어있는 바실러스균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는데 건강한 장 환경은 신장에 쌓이는 독소인 요독을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시금치를 곁들이시되 반드시 끓는 물에 1분 이상 데친 후 물기를 꽉 짜서 무쳐 드셔야 합니다. 이렇게 데치는 과정만으로도 신장 환자가 주의해야 할 칼륨 성분을 30% 이상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날은 유연한 조절이 핵심입니다. 만약 저녁에 가족들과 고기 반찬이나 생선구이를 드실 계획이 있다면 아침에는 과감하게 계란을 반 개로 줄이시거나 계란찜을 할 때 물의 비율을 높여 부드럽게 드시는 겁니다. 메뉴는 부드러운 순두부 계란탕과 잘 익은 배추김치 약간입니다. 순두부는 소화 흡수율이 95%에 달할 정도로 위장에 부담이 없고 계란과 어우러져 부족한 식감을 채워줍니다. 이때 김치는 양념을 살짝 털어내거나 물에 한번 씻어서 드시면 나트륨 섭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부종 예방에 탁월합니다. 셋째 날은 소화와 활력을 위한 식단입니다. 각종 채소를 다져 넣은 계란 야채죽과 상큼한 오이 무침입니다. 밥을 끓여 죽으로 만들면 수분 함량이 높아져 노폐물 배출에 유리하고 소화가 매우 빠릅니다. 여기에 당근, 양파, 애호박 같은 자투리 채소를 잘게 다져 넣고 계란을 풀어 넣으면 밥 양은 줄이면서도 포만감은 오래가는 훌륭한 한 끼가 됩니다. 오이의 상큼함은 입맛을 돋워주고 오이의 풍부한 수분은 이뇨작용을 도와 신장의 정화 활동을 보조합니다. 이렇게 3일 식단을 기본으로 하되 여러분의 냉장고 사정과 입맛에 맞춰 응용해 보시면 됩니다. 이제 계란과 함께 먹으면 신장을 춤추게 만드는 최고의 짝꿍 식품 4가지를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란 요리하실 때 이 재료들을 꼭 한 줌씩 넣어보세요. 첫 번째 짝꿍은 바로 버섯입니다. 표고버섯, 느타리 버섯, 팽이버섯 등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것은 신장의 만성염증을 가라앉히는 천연 소염제 역할을 합니다. 일본과 유럽의 장수마을 연구들을 보면 버섯을 꾸준히 섭취한 노인들의 신장 기능 감소 속도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현저히 느리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계란말이를 하실 때 버섯을 잘게 썰어 넣으면 쫄깃한 식감과 함께 항산화 성분을 듬뿍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입니다. 옛말에 무를 많이 먹으면 속병이 없다는 말이 있지요. 무에는 디아스타제라는 강력한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 단백질 분해를 돕고 소화불량을 예방합니다. 계란을 드시고 속이 더부룩한 분들에게 무는 최고의 천연 소화제입니다. 무를 얇게 썰어 들기름에 달달 볶다가 물을 붓고 끓인 뒤 마지막에 계란을 풀어 넣은 무 계란국은 시원하고 달큰한 맛이 일품이며 위와 신장을 동시에 편안하게 해줍니다. 세 번째는 단호박입니다. 단호박은 신장 환자에게 위험할 수 있는 칼륨 함량이 고구마나 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면서도 부기를 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단호박을 쪄서 으깬 뒤 삶은 계란과 섞어 샐러드로 드시면 베타카로틴이 신장 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달콤한 맛이 입맛을 살려줍니다. 네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저칼륨 채소들입니다. 양배추, 상추, 깻잎 같은 채소들은 칼륨 함량이 낮아 생으로 드셔도 비교적 안전합니다. 계란 요리를 드실 때 쌈을 싸서 드시거나 겉절이로 곁들이시면 채소의 식이섬유가 장 속의 찌꺼기를 흡착하여 신장으로 가는 독소의 양을 확실히 줄여줍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계란과 함께 드시면 절대 안 되는 신장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과 실수들도 있습니다. 이 5가지 실수는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시금치와 계란을 데치지 않고 함께 먹는 것입니다. 앞서 시금치를 추천해드렸지만 그것은 반드시 데쳤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생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많은데 이것이 계란의 칼슘과 만나면 몸속에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신장 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금치 샐러드에 삶은 계란을 얹어 드시는 것은 신장에 돌을 키우는 행동이나 다름없으니 반드시 시금치는 끓는 물에 데쳐서 수산을 제거한 뒤에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식사 직후에 마시는 진한 커피나 녹차입니다. 계란의 영양소를 기껏 섭취했는데 바로 차를 마시면
차 속의 타닌 성분이 철분과 결합하여 흡수를 방해하고 밖으로 배출시켜버립니다. 가뜩이나 빈혈이 생기기 쉬운 신장질환 환자분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식사 후에는 차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시고 커피는 식사 후 최소 1시간 뒤에 연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계란을 씻어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깔끔한 성격의 어르신들이 시장에서 사온 계란을 물로 깨끗이 씻어 냉장고에 넣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계란 껍데기 표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인 큐티클층이 있습니다. 물로 씻으면 이 보호막이 파괴되어 세균이 껍데기의 미세한 구멍을 통해 계란 내부로 침투하게 됩니다. 면역력이 약한 분들이 오염된 계란을 드시면 식중독이나 급성 신장 손상을 입을 수 있으니 계란은 사온 그대로 보관하시고 드시기 직전에 씻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번째 실수는 소금이나 케첩을 듬뿍 찍어 먹는 습관입니다. 계란 자체에도 약 60mg 정도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맛소금을 뿌리고 케첩까지 찍어 드시면 한 끼 나트륨 허용량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는 혈압을 높여 신장 사고체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키는 주범입니다. 소금 대신 식초, 레몬즙, 후추, 파, 마늘 같은 향신료를 활용해 맛을 내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내 몸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독입니다. 계란 섭취를 늘린 후에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두덩이나 손발이 평소보다 심하게 붓는 경우입니다. 신장의 수분 배출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소변의 거품이 갑자기 많아지거나 소변색이 붉게 변하는 경우입니다. 단백질이 신장에서 걸러지지 않고 줄줄 새어나오는 단백뇨 증상일 수 있습니다. 셋째, 이유 없는 메스꺼움과 구토 증상, 그리고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체내에 노폐물이 쌓여 요독증이 시작되고 있다는 위험한 징후입니다. 넷째, 정기검진에서 크레아티닌 수치나 칼륨, 린 수치가 갑자기 나빠진 경우입니다. 이런 신호들이 보인다면 좋다니까 계속 먹어야지 라고 고집하지 마시고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여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60세 이후 신장을 지키며 계란을 먹는 법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많은 정보가 쏟아져서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의 신장 기능 점수를 알고 그에 맞춰 양을 조절하며 채소와 짝을 이뤄 반숙으로 먹는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신장 건강은 확실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은 생활 습관병입니다. 어떤 명이나 비싼 약보다도 여러분이 매일 마주하는 밥상 위의 작은 선택들이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이미 나이가 들어서 늦은 게 아닐까 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은 우리가 사랑과 관심을 주는 만큼 반드시 보답합니다. 오늘 저녁 밥상부터 계란 하나를 드시더라도 내 신장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 현명하게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 10년, 20년 뒤에도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손주들과 건강하게 웃으며 뛰어놀 수 있는 활기찬 노후를 선물해 줄 것입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먹는 음식, 내가 하는 생각 속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꾸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계신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나눠주세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건강 정보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나만의 건강한 계란 요리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꼼꼼히 읽어보고 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맑은 시냇물처럼 깨끗하게 흐르고 여러분의 삶이 건강과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동반자 신장내과 전문의 김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